가볼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는 192쪽이 명제의 증명인데요. 사실 지금 증명을 했다가는 가뜩이나 지금 수학도 어려운데 더 안 할까봐 일단 선생님은 잠깐 증명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96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 부등식부터 가볼게. 맞다. 명진아, 너 가서 복사기에 가면 네 거 나와 있을 거야. 갖고 와봐. 자, 절대 복사기 가면 그 명제 쪽부터 인쇄 하나 내가 해놨거든. 내가 갖고 온다는 거 깜빡했다. 자, 절대 부등식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얘도 절대랑 부등식이 합쳐진 용어예요. 그럼 도대체 절대가 뭐냐? 우리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절대 출입 금지. 그럼 절대가 갖고 있는 뜻은 뭐야? 무조건이라는 거야. 무조건. 근데 무조건 부등식, 그게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부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말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 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내가 아까 얘들아 이거 절대 방정식에서 볼 건데 라는 식이 있었죠. 그 식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게 뭐였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그럼 아까는 는 0으로 나왔으니까 방정식, 그래서 절대 방정식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너네가 좋아하는 마이너스 1억을 넣든 마이너스 1조를 넣든 뭘 넣든지 간에 이걸 결국 계산했을 때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걸 제가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은 여기에 2차식이라는 게 나오면 2차식은 증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요. 선생님 그럼 판별식은 언제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1학기 때 배웠어요. 2차 함수 파트에서. 혹시 2차 함수 파트에서 요거 기억나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했죠? 저걸 설마 인수분해 하시면 안 되죠. 저걸 설마 근해 공식을 쓰시면 안 되죠. 왜? 얘 결국엔 판별식 써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저거 판별식 써볼게. 요거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음수 나와요.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저 그래프가 이미 공중에 붕 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프가 이미 공중에 붕 떠 있으면 x값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0보다 어때요? 나오는 값은 0보다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1학기 때 이걸 답을 뭐라고 말했어? 해가 뭔지 구하시오. 모든 실수요 라고 대답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푸는 거예요, 문제를. 뭐냐면 1학기 때는 이걸 알려줄 테니까 이걸 구해봐 라는 거고, 지금 절대부등식에선 모든 실수인 식을 고르시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을 고르라는 게 바로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2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판별식 갖다가 판단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냐? 꼴랑 20%밖에 안 돼요. 10문제 중 2문제 정도. 그럼 나머지 문제는 뭐 갖다 해야 되냐? 얘처럼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대부분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요거 해봤죠? 우리 아까 주아가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a 플러스 2분의 1b의 전체 제곱에 4분의 3b 제곱으로 바꿨어요. 요렇게. 그러면 아까 a, b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 0 아니면 양수. 어떤 수를 제곱하고 4분의 3을 곱해도 어떤 수? 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양수를 항상 더하면 뭐 나와? 0 아니면 양수.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지구상에 그럼 절대부등식 공식이 몇 개 있어요? 무한개예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몇 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두 가지 갖다가 해결될 거니까 x에 관한 또는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면 판별식. 만약에 여러 문자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완전제곱식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톡 하고 혼자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 청개구리 새끼가 있어요. 뭐냐?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충격적이게도요. 얘도 절대부등식이에요. 저 a, b에다가 뭔가 엄청 큰 수 넣으면 음수 넣으면 말 안 될 것 같은데 얘 항상 말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얘를 판별식 쓸 수 있냐? 틀렸다.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냐? 틀렸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요. 지겹도록 혼나면서 들었을 텐데. 이거 혹시 기억나요? 1학기 중간고사 곱셈공식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어요. 혹시 요거 다른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사람? 혜리나? 뭐지? 기억 안? 맞아요. 그거야.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죠. 이게 그 3차식에서 있었던 놈이었어요. 그래서 잘 봐. a에다 b에다가 c에다가 c에다가 a에다가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었다고 칠게.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곱하는 순간 0 아니면 양수예요. 0 아니면 양수예요. 0 아니면 양수예요. 그걸 더해도 0 아니면 양수예요. 거기다 2분의 1을 곱해도 0 아니면 양수예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당시에 1학기 때는 1학기 중간고사였나요? 그때는 이거 어떤 문제랑 연관지어서 나왔었죠? 이거? 그렇지. 무슨 삼각형이 깨요? 라왔어. 그래서 우리 그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외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제 와서 절대부등식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절대부등식은 웬만하면 한 10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판별식 갖다 해결이 되고요. 7문제는 완전 제곱식 갖다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곱셈 공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곱셈 공식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총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이 48개예요. 근데 48개 중에요. 절대부등식 되는 곱셈 공식은 별로 없어요. 5개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들만 외우면 되지 굳이 막 우리가 다시 1학기로 돌아가서 곱셈 공식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 절대부등식.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개념 2번에 별표 치시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절대부등식 벌써 3개를 적어줬어요. 첫 번째 요거죠. 방금 했던 거. 근데 요 앞에가 마이너스여도 똑같아요.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도 절대부등식입니다. 그 1번에 써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붙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그럼 얘들이 오해한다니까? 아, 선생님 저 앞에 마이너스면 저거 왠지 음수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야. 얘도 결국 완전 제곱식 만들면 똑같이 나와. 완전 제곱식 만들면 a-2분의 1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 나와. 그러면 요 안에가 음수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니까 0 아니면 양수니까 더해도 0 아니면 양수다. 얘들아, 왜 이 문제집 만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요 3개는 꼭 적어놨겠어. 자주 나오니까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는 보자마자 바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대놓고 완전 제곱식.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대놓고 알아서. 그리고 3번 봐봐. 내가 했던 말 바로 나오죠. 우리 봤던 거 요거. 곱셈 공식.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 말고는 거의 크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럼 애들이 갑자기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갑자기 걱정이 싹 사라지죠. 뭐야? 저것만 알면 돼? 판별식? 아니면은 완전 제곱식? 아니면 곱셈 공식이네? 야, 그럼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어렵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절대값이부터 나와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 뒷장에 여긴 있나? 아, 이 책에 지금 없다. 이 책은 개념 설명은 없고요. 뒤에 문제에는 녹여져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197쪽 잠깐 봐볼게. 197쪽. 197쪽에 보면요. 개념 3번에 대소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대소비교. 자, 가볼게. 이거는 제가 혹시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잘못 나오셨을까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학교 선생님이 잘못 알려줬을까봐. 자, 일단은 잘 봐. 우리가 네모와 세모를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건 하나예요. 뭐? 누가 더 큰지 바로 보이면 땡큐. 예를 들어서 7이 커, 4가 커? 고은아? 잘 나왔네 학교. 7이 더 커요. 초등학교로 잘 나왔다는 거죠. 진짜 7이 커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이게 7인지 4인지 몰라요. 그냥 네모 세모입니다. 그럼 첫 번째, 네모 세모가 무슨 숫자인지 모를 때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을 택하면 되죠? 차를 선택하면 돼요. 차, 빼기. 그래서 네모에서 세모를 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중해야 돼. 그랬더니 제일 쉬운 건 0 될 때예요. 네모에서 세모를 뺐더니 0 되면 네모와 세모는 같은 값입니다. 7이 커, 7이 커. 7 빼기 7은 0. 같은 거야. 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네모에서 세모를 뺐더니 그게 양수 나왔어. 그럼 네모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우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입 벌렸으니까 똑같이 왼쪽으로 입 벌렸어요. 똑같이 반대로 네모에서 세모 뺐더니 음수 나왔어요. 그럼 얘는 세모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입 벌려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방금 한 뜻이 고은이가 초등학교를 잘 나와서 다행이지만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7이 커 4가 커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땐 7에서 4를 빼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3 나와. 얘는 0보다 어때? 커. 그럼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갖고 가면 돼요. 진짜 7이 더 크죠. 이렇게 또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선생님, 근데 지구상에 있는 숫자를 다 뺄 수는 없잖아요. 졸라 더러운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5랑 루트 3이랑 누가 커?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루트 5겠지만 이거는 뺄 수가 없다 이거야. 뺐을 때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 루트 없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곱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는 거야. 양수네?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식을 둔 채로, 숫자를 둔 채로 빼기가 불가능할 땐 제곱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제곱이에요. 근데 또 고민이 돼요. 이젠 제곱도 안 돼요. 왜? 이런 것들. 루트 5 더하기 1과 루트 4 더하기 3. 야, 이거 헷갈려요. 근데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빼기 해도 저는 또 루트가 살아있어요. 또 제곱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 제곱해도 루트가 또 살아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럴 때 바로 나누는 거야. 나누기. 근데 나눌 때도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A가 커, B가 커. 빼기도 안 돼, 제곱도 안 돼. 마지막 나누기죠. 그럴 땐 앞에 걸로 나누세요. 앞에 거. 이 수로는 좀 나누지 말고 얘로 좀 나누세요. 무슨 뜻이냐? 모든 수를 A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1과 A분의 B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예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7이 커, 4가 커라고 했어. 그럼 7로 나누세요. 그럼 여긴 1이 나오고 여긴 7분의 4가 나. 물어볼게요. 7분의 4가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얘가 더 크죠? 그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7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얘로 나누라고 하겠어? 얘로 나누면 답을 마지막에 반대로 말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거꾸로 나눴다고 쳐볼게. 4라고. 얘를 4로 나눴어. 그럼 여기가 1 되고 여긴 4분의 7이 돼요. 그럼 누가 더 커요? 4분의 7이 더 크단 말이야. 그쵸? 그렇게 되면, 이건 지금 예시가 있는데 음수가 문제거든. 양수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더 크네 이렇게 말하는데 음수는 또 반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앞에 걸로 나누는 습관이 돼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그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 뭐 빼라. 2번은 제곱의 차를 구해라. 3번 B분의 A와 A1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둘 다 양수일 때만. 음수일 때는 안 된다. 음수일 땐 반대로 틀어지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음수는 쉽잖아. 음수는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면 대소관계는 당연히 뻔할 거고 음수 대소관계는 잘 안 나와요. 음수를. 대부분 양수 대소관계가 많이 나와서 이 문제에 또 양수만 넣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절대부등식 쪽에서 혹시 어려운 부분 있어요? 왜냐면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적어도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한 9번이나 10번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을 고르시오.
그럼 애들 당황합니다. 아이씨, 이거 내가 안 외운 식 나왔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가 알았지만 요 두 개 중에 하나 걸릴 거다. 아니면 곱셈 공식이거나.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고 있는 거 다 나왔어요. 잘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뒷장 넘어가 볼까? 와, 이제 절대값이 붙어서 나오는데 필수예제 3번에 2번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 한번 가볼게. 잘 따라와줘.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풀어줄게. 자, 가보자. 필수예제 예를 들어서 3번에 1번을 증명한다 라고 해볼게. 내가 너네들 그냥 칠판만 봐. 밑에 풀이 보지 마. 학교 시험에 땅 하고 나왔다고 쳐볼게. 다음 중 절대부등식을 고르시오. 기억에 갑자기 뜬금없이 a제곱 플러스 5b제곱은 4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찾으시오요. 그럼 애들 당황한다니까. 아니 저 AB에 뭘 넣어도 저게 다 성립하나? 이 상태에선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조건 한쪽을 0 만드셔야 돼요. 다 절대부등식 보면 다 한쪽이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넘겼어. 여기까진 됐어. 그러고 나서 내 말이 떠올라야지. 호승쌤이 그랬어. 절대부등식은 판단하는 방법이 세 가지야. 첫 번째, 판별식 쓸 수 있나? 두 번째, 그럼 안 되면 곱셈공식 쓸 수 있나? 세 번째, 안 되면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까? 자, 일단 판별식 깨졌어요. A, B에 관한 2차식이니까. 곱셈공식? 이거 곱셈공식은 아닌 것 같아. 설마 이걸 인수분해하면 안 돼요? 인수분해하면 나락갑니다. 지금 인수분해해서 해 찾는 게 아니에요. 얘 A, B에다 뭘 넣어도 얘가 항상 성립한 애를 찾는 거지 갑자기 이걸 인수분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얘 혹시 완전제곱식 되나?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볼게. 고은아, 얘랑 얘 갖다가 완전제곱식 만들어 봐. 넌 어떻게 쓸 거야? A? 그치. 그럼 이걸 전개하면 4b제곱인데 난 5b제곱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썼어. 맞아? 그럼 물어볼게. A, B에 뭘 넣을 수 있겠지. 근데 제곱하는 순간 0 아니면 양수야. 0 아니면 양수야. 그 0 아니면 양수를 더하래. 0 아니면 양수야. 성립하네. 그러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체크하면 돼. 기억. 얘는 절대부등식. 근데 만약에 신기하게 절대부등식이다 아니다는 뭐 갖다 판단하는지 아세요?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요거 싹 갖다 빼놔요. 요거 갖다 지워버려요. 여기 문제에서. 요렇게. 그럼 이거 절대부등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왜 절대부등식이 아니죠?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0보다 크다를 성립하냐고 물어봤는데 0이 될 때가 나오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기억이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냥 칠판만 보세요. 이제 이게 문제죠. 3번에 2번 문제. 절대값 나와요. 뜬금없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다 막 A, B에다 숫자 넣고 있는 애들이에요. 발전반 애들도 다 막 풀어가 또 이 새끼들 다 숫자 넣고 있더라고. 근데 숫자 넣어서 운 좋으면 맞아요. 운 나쁘면 틀리고요. 왜? 자기가 넣은 것도 하필 성립하는 것들만 넣어봤던 거야. 안 되는 건 안 찾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증명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이 분명히 방금 전까지 3-1번까지는 이 셋 중에 하나 걸린다면서요. 판별식, 완전제곱식, 곱셈공식. 그렇지. 왜?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다 0을 만들 거거든. 한쪽을. 근데 물어볼게. 얘를 한쪽을 0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얘를 넘겨서 0은 만들 수 있지만 넘긴다고 해서 이쪽이 2차식도 아니에요. 제가 이 방법이 통한다는 건 언제만 쓸 수 있다 그랬어? 2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얘는 2차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떡하죠? 그러면 이럴 때 딱 이거 하나만 떠올리면 돼요. 우리 루트 없애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제곱. 절대값 없애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제곱. 절대값과 루트는요. 제곱의 쥐약이에요. 무조건 사라져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잘 봐. 얘 제곱할 거야 이제. 제가 쓸 테니까 너네들이 오히려 성질을 찾아봐. 이거 조심해야겠다라고. 이거 제곱할게요. 자, 됐죠? 이거 맞는 거 지금 틀린 거 찾으라는 게 아니라 맞은 거 쓴 거야. 뭐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가 틀렸게 안 물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를 할 때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볼까봐 아니면 뭔가 저거 찾으라고 할까봐. 얘들아, 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여기 제곱해볼게.
차이점을 찾아봐봐. 그걸 너네들이 찾는 순간부터는 다시는 그 문제는 안 틀릴 거야. 자, 여기는 절대값이 전체에 있고요. 여긴 절대값이 A, B에 나눠서 있어요. 근데 똑같이 제곱했단 말이야. 근데 이쪽은 흔히 이 절대값이 없을 때랑 똑같지 않아? 어차피 절대값이 있거나 절대값 없는 식을 제곱하나 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땐 제곱한 방법이 똑같습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쫄지 말라고, 절대값에.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땐. 근데 문제는 뭐냐? 얘예요. 이렇게 각각의 절대값이 있을 땐 제곱하면 얘네 둘은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요 가운데 거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할 때는 이 절대값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아, 근데 인간적으로 죽여봐, 절대값을.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돼버려? 같은 식이 되잖아. 그럼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지. 수학은 조금이라도 말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지는데 절대값이 각각에 있을 때랑 전체랑 있을 때 같은 식이 나오면 이상하네. 이걸 느끼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일단 없어져. 똑같으니까 얘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나눌 때는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해 볼게. 상상. 잘 봐. 상상. A, B가 양수면 여기도 A, B, 여기도 A, B인데 여기 같다 있으니까 말 돼, 안 돼? 되지.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A, B가 음수라고 해볼게. 얘가 음수야. 근데 얘는 어차피 음수여도 절대값 붙이니까 이 전체는 항상 무슨 수야? 양수야. 하지만 여기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무슨 수야? 음수야. 그럼 양수고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왼쪽으로 트는 거 맞아, 틀려? 맞네. 그 말 뜻은 A, B에 너네가 좋아하는 모든 숫자를 넣든지 간에 절대값 A, B는 항상 A, B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얘도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갔다가 쏙 빠져있네? 또 절대부등식이 깨져요. 그러니까 요거에 진짜 놀아나는 거예요. 요 절대값 밑에, 아니, 그 갔다 마크 때문에. 대부분 요 갔다 마크를 많이 지워요, 선생님들은. 절대부등식이다, 아니다. 그래서 3-2번에 밑에 풀이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긴장하지 마. 밑에 4번에 2번 내가 할 거야. 너네들이 일단 보고, 아, 선생님이 저렇게 가는구나. 저런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잘 머릿속에 했다가 오늘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오늘. 얘들아, 오늘 다른 학원 일정이 있으면 갔다 와. 나는 또 오늘도 10시까지 있을 거야. 제발 선생님 8시에 끝났는데 와도 돼요? 와. 와서 한 문제라도 풀고 가면 걔는 어쨌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오셔도 돼요. 자, 4번에 2번 가볼게. 루트 A-B가 이거 절대부등식인지 증명하래. 루트 없애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제곱. 또 제곱할게. 간다. 주아야, 제곱하면? 이건 A-B지. 자, 요거 제곱할 거야. A 제곱하면? 루트 A 제곱하면? A.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사라져.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자, 이쪽으로 넘겼어. 그럼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 루트 AB야. 맞아? 자,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눌게. B.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 가지? 이해 가고나? 자, 또 뭐가 꼴배기 싫어? 루트. 또 뭐 해? 제곱해. 맞아? 자, 이제 물어볼게. 여기서 B를 지울 거거든? 근데 문제 한번 볼까? 대놓고 첫째 줄에 뭐라고 줬어? A가 B보다 크다라고 줬지. A랑 B랑 둘 다 양수이면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러면 양수면 B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지. 얘랑 얘랑 차이점인 거지. 여긴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만 여긴 B로 나누니까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럼 B, A야. 물어볼게. 진짜 A가 B보다 큰가? 아까 문제 첫 줄에서 시작했잖아. 참이네. 그러면 얘는 이래서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해요. 진짜로 그냥 루트 있으면 제곱해. 절대값 있으면 제곱해. 빼봐. 그러면 항상 이게 성립해? 네.
절대부등식이야.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네. 그럼 절대부등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라스트 진도입니다. 산술 기하 평균에 이거를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줄여서 산술 기하 평균 또는 산기평이라고 부르는데 별표를요. 몇 개 칠까요? 좋아요. 그냥 별표 치고요. 무조건 나온다요. 무조건. 이거 안 내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세요. 지금까지 박 이런 선생님들 무조건 내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요. 함예진 쌤, 우원재 쌤, 박승열 쌤, 또 누구 있지? 누구 있지? 한 명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무조건 내요. 아니 이거는 그 선생님이어서 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내야 돼요. 자, 가볼게. 산술 기하 평균이야. 산술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랑 기하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가 대소관계가 통한다. 그래서 얘를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자, 가볼게. 도대체 어디가 산술이고 어디가 기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일단 산술 기하 평균 공식부터 써볼게. 산술 기하 평균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자, 산술 기하 평균 공식부터 써볼게. 2분의 a 플러스 b. 기하가 루트 ab야. 그리고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산술 기하 평균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산술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기하라고 해요. 근데 산술이 무슨 뜻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산술이 뭐예요? 라고 하면 산술은요.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하는 걸 산술이라고 해요. 기하는 뭐죠? 기하가 두 글자로 다른 말로? 기하. 도형이에요. 도형. 도형으로 나타낸 걸 기하라고 해요. 그럼 지금 얘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 내가 이거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게. 내가 절대 공식 안 까먹게 증명해 줄게, 이거. 자, 난 반원이 있었어요. 간다. 너네가 이걸 대답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너무 쉬워서. 근데 공식을 증명하는 것도 가끔 학교 시험에 가나다 칸으로 뚫어서 나오니까 잘 봐봐. 여기를 내 마음대로 P라고 할게. 그리고 이만큼을 A, 요만큼을 B라고 할게.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파란 색깔이. 자, 이 원의 반지름은 뭐죠? 우리 원방 배우고 있잖아. 이 원의 반지름은 2분의 A 더하기 B. 자, 물어볼게. 너네 얘네 둘이 더해서 뭐로 나눴어요? 2로 나눴죠? 손으로 썼죠? 식으로. 그래서 얘 산술 뭐로 나눴죠? 2.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A, 내 눈에 보이는 B 더해서 2로 나눈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없죠? 자, 갈게. 요 분홍색 길이 좀 구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구해요? 저 분홍색 길이를. 그쵸? 자, 갈게. 간다. 이거 대답하면 그래도 얘는 한 80%는 온 거야. 이거 뭐죠?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2분의 A 플러스 B예요.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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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뭐 시킬 거냐면 이거 대답해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 뭐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뺀다라고 식으로 말해도 돼. 아직 계산하지 말고. 반지름에서? 그렇지. 그래서 요 길이가 반지름에서 B를 빼면 돼요.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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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요거 뺀 거예요. 자, 요거 잠깐 통분해서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2분의 여기까지 안 간다, 손. 없죠? 자, 이거 분홍색 딱 봐도 뭘 쓰면 바로 정답 나와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찾을게요. 요거. H의 제곱은 어디 제곱에서
빗변에 2분의 a 플러스 b를 제곱한 데서 밑변 2분의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것을 빼자. 맞죠? 자, 간다. 분모 4예요. 암산 가능할까요? a제곱에서 a제곱 빼면 없어지고 b제곱에서 b제곱 빼니까 없어집니다.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빼니까 뭐 나와요? 그럼 약분해서 뭐 나옵니까? ab. 근데 나는 높이를 제곱한 게 ab니까 높이는 뭐가 나와요? 루트 ab겠죠. 왜? 일단 길이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루트 ab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빨리 말해보세요. 여기까지. 아니, 너네들한테 증명하라고 안 나오니까 그냥 알아만 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걸 증명해 주냐면 나중에 이 공식 생각 안 날까 봐. 이 공식 생각 안 날까 봐. 생각 안 나면 그냥 반원 그리고 이게 2분의 ab네 반지름. 이거 루트 ab네. 그 다음에 공식 어떻게 부동을 어떻게 써야 되지 헷갈릴까 봐 그래. 그럼 간다. 왜? 이쪽은 지금 원의 반지름이고요. 이쪽은 지금 높이예요. 맞죠? 자, 간다. 저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잘 봐. 간다. 요게 분홍색 높이예요. 자, 주아야.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길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어딨지? 여기 있다. 줄어들어요. 그쵸? 점점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럼 물어볼게. 이 높이가 가장 길 때가 언제일까요? 딱 반지름 길이랑 어떨 때야? 같을 때겠네. 그래서 요 때가 딱 반지름이 정확하게 높이랑 똑같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점점 길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H 입장에선 반지름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크죠. 그리고 얘랑 같아질 때가 있나요? 있어요. 언제? 딱 요럴 때. 그럼 물어볼게. 딱 요럴 때라는 건 딱 요 때가 딱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 A와 B가 어떨 때일까요? A와 B가. 잘 생각해봐. 딱 여기야. 딱 정확하게 여기에 오려면 여기에 왔을 때면 내가 P가 여기 있을 때가 루트 AB란 말이야. 근데 루트 AB가 왼쪽으로 가다가 딱 여기 왔을 때는 P가 여기에 딱 왔을 때니까 P를 기점으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어떨 때겠어요? 같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산술계합 평균은 항상 맨 뒤에 뭐가 붙냐? 등호 성립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산술계합 평균 공식 보세요. 등호는 A와 B일 때 성립한다라고 써있잖아. 그 A, B가 왜 같을 때냐고. 얘가 이동하다가 정확하게 반지름 위에 올라갔을 때가 A와 B가 같을 때니까. 이렇게 구한 거야. 산술계합 평균 공식 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반지름이구나. 이게 높이구나. 그리고 왜 얘가 같을 때다? 그게 두 개가 같으려면 정확하게 얘가 딱 반지름, 중심에 가서 반지름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산술계합 평균이에요. 근데 선생님, 산술계합 평균은 언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쓸 수 있냐면 두 가지 조건, 한 가지만 할게.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일단 뭐냐? 여러분, 요거 A랑 B는 길이라고 하죠. 길이는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A와 B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산술계합 평균 공식 보세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라고 시작하는 거야. 길이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게 바로 성립하는 거지. 진짜 이해 가요? 정말로? 근데 하나 추천하자면요. 요 2는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붙는 건 알겠어. 얘가 평균이니까. 근데 선생님 많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2는 여기 있는 게 좋아서 양쪽에 2를 곱해서 요 공식을 더 많이 쓰니까 요 공식을 알아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분수보단 분수가 아닌 게 마음 편하잖아. 나중에 2를 안 나눴네요. 까먹었어요. 이런 소리는 안 나오니까 되도록이면은 요 공식보단 요 공식을 더 추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이제 꿀팁을 줘야 돼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천천히 할게. 20분밖에 안 남았어. 뭐 하나 풀어드려?
저는 근데 썰이 없어요. 종 선생님이 2교시 때 많이 해주시죠? 안 해줘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재미난 썰이 뭐 있지? 요즘에 선생님 재미없게 살아요. 아침에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고. 아, 뭐가 있지? 아, 선생님 그 엄청난 그 제주도 친구 하나 썰이 있거든요. 제주도 썰. 혹시 알려드렸나요, 제가? 선생님 친구 중에, 이게 한 1부, 2부, 3부 중에 1부로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1부. 선생님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핸드볼 선수 하던 친구가 있어요. 여자애인데 좀 키도 크고 등치도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스카웃이 된 거야. 너 혹시 핸드볼 할 생각 있냐? 그래서 핸드볼을 했어.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핸드볼을 했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핸드볼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진짜 초등학교를 핸드볼에 인생을 건 거야. 그래서 공부도 안 했어. 맨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숙박도 맨날 체육관에서 하고. 그러다 이제 얘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핸드볼을 또 운영하는 중학교를 갔어. 대부분 그렇잖아. 운동선수들은 여기 운동부 있으면 여기 운동부 연결해서 가잖아. 그래서 또 3년을 했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또 핸드볼 있는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초중고를 무려 몇 년이야? 거의 9년, 8년을 했어. 원래 초중고 합치면 몇 년이야? 아, 8년이 아니지. 3, 3, 6이니까 12년 중에 11년을 했어. 왜 갑자기 12년에서 1년이 줄었냐면 고2 때 핸드볼부가 없어졌어. 그 고등학교에서. 그럼 얘는 졸라 너무 허무하지 않아? 자기 11년을 핸드볼에 인생을 바쳤어. 얘는 정말 국가대표까지 가려고.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핸드볼부가 없어졌어. 그럼 얘네들은 솔직히 말하면 11년 동안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야. 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곱셈공식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야. 진짜로. 얘는 어떻게 해? 그래서 학교에서 미안하다고 학교 돈으로 뭐를 시켜줬냐면 메이크업을 학원을 등록해줬어. 메이크업, 화장 배우라고. 그러니까 직업까지라고. 그래서 얘가 메이크업 학원을 다녔어. 화장, 그리고 미용, 머리. 그거를 2년을 배웠어. 2년. 그러니까 얘는 대학도 못 가요. 공부를 해야 뭐 대학을 갈 거 아니야. 하나도 모르는데 1번도 못 푸는데 수능에 1번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얘가 그래도 나름 21살 때까지 미용과 메이크업을 하다가 얘가 등치도 있고, 등치가 근데 되게 키가 같이 크니까 막 엄청나게 등치 있다기보다 좀 모델 같은 포스야. 좀 이렇게 뭔가 건강한 모델 같은. 키가 나보다 커요. 한 178인가 그래요. 왜냐면 핸드볼 선수다 보니까 알잖아. 핸드볼 선수는 진짜 이러고 있으면 막 꽉 차는 거. 하다가 뭐에 이제 스카웃이 됐냐면 그 소녀시대 스타일리스트로 이게 스카웃이 된 거야. 근데 소녀시대 메인급이 아니라 서브 그 뭐라 그래야 돼?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브로. 그러니까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옷 협찬 받으러 가서 그 옷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다바리만 한 거지. 일명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짜 그 소녀시대 바로 옆에서 붙어 하는 아이의 메이크업에 그 밑에 조수로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다가 너무 이제 실증이 난 거야. 그래서 나 다른 거 해야겠다 해서 한 게 이제 2부야. 다음에 혜린이 표정 봤어? 저 새끼가 미쳤나야. 거의 표정이. 쟤 뭐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려줄게. 2부는 어디를 갔냐. 혹시 너네 그 백화점 브랜드 중에 비오템이라고 알아? 비오템 브랜드? 너네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다 들어갈 거야. 비오템이라는 브랜드에 들어갔어. 왜냐면 얘가 하는 게 메이크업이랑 화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 그쪽이 조금 더 눈이 트여서 글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다가 그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상상 그 이상의. 너네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스케일이 일어나. 그건 좀 이따가 또 2부 할 때 해줄게. 알았지? 여기까지면 됐지, 혜린아? 이 정도면 좀 궁금증이? 오케이. 자, 이제 가볼게. 선생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산술기압 평균을 언제 쓰냐는 거야. 제가 문제를 보고 너네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집합,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이동 이제 배울 거고, 집합,
명제, 절대부등식. 지금 7개 배웠거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근데 7개를 배워놓고 내가 7개 단원에 대한 문제를 쫙 던져줬을 때, 이거 산술기하 평균 써야 된다라는 게 보이냐는 거야.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야. 지금은 문제집에서 나 지금 상기평 가르쳤으니까 밑에 상기평 풀어야 돼. 나 이거 절대부등식 가르쳤으니까 절대부등식 풀어야 돼. 이게 유형당 문제를 바로바로 이어서 풀었으니까 풀리는 건데, 여러분들 주간 테스트 보면 어때요? 다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어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건 평면좌표에서 내가 이거 단원 가서 이거 찾아서 이 방법 풀어야지. 이거 직선에 만들 수 있네. 이거 찾아서 이거 풀어야지. 이게 머릿속에서 빨리 돼야 되다 보니까 얘 맞아요. 이거 암만 공식 잘해도 뭐해. 문제 보고 산기평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야, 최소한 이 문제면 산기평은 확실해 라는 걸 알려주려고 만든 거야.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단 얘가 무조건 전제 조건에 깔려 있어야 돼. A랑 B랑 둘 다 양수라는 게. 근데 지구상에서 A, B가 양수다. 뭐 이거 한 문제야? 아니잖아. 엄청 많잖아. 정은 일단 전제로 깔리고, 두 번째 뭘 주냐면 합을 줘. 그리고 곱의 최대값 구하라 그래. 그러면 산기평이야. 갑자기 내가 예시 적어볼게. 이렇게 나와, 문제가. A도 안 줘. 저기랑 또 더 헷갈리게 해줄게. X 더하기 Y가 4일 때, XY의 최대값은? 끝. 이게 문제 끝이야. 합 주고, 갑자기 곱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 선생님, 그러면 둘이 더해서 4 되는 거 3 더하기 1 있잖아요. 3 더하기 1, 3 곱하기 1, 3이 최대 아닐까요? 라고 제일 많이 오해해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XY는 뭐가 들어가도 돼? 분수 들어가도 돼. 더 큰 수가 들어가도 된다고. 3보다 더 큰 수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게, 얘들아. X가 커지면 Y 값은 어떻겠어? 작아져. X 값이 작아지면 Y 값은 어때? 커져.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3 더하기 1이 4니까 3 곱하기 1, 3이 제일 크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상기평이구나. 그럼 빨리 식 어떻게 써야 돼? 두 개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 y 상기평 쓰고 얘가 4인 거야. 그럼 2로 약분해. 양쪽 제곱하겠지? 4는 x, y. x, y는 4보다 작거나 같대. 그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야? 그래서 답이 4야. 어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크지. 아까 3 더하기 1이면 3인데 얘는 더 큰 거 나왔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너 잘 구했다. 4 맞다. 정답이야.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때 x랑 y가 뭐야? 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3이 나왔으면 진짜 3 더하기 1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4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지? 라고 고민이 되는 거야. 그때 아까 요거 떠올려야지. 등호성리 조건. 언제 4가 나오니? 얘가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여기에 같다가 붙으려면 어떻게 되니? x랑 y랑 어떨 때랬지? 같을 때라 그랬어. 그래서 y 대신에 x를 넣는 거야. x랑 y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2x는 4니까 x가 뭐 나와? 2. 즉 x가 2고 y도 2일 때 사실은 가장 곱이 최대야 라는 거야. 이해가? 선생님 그럼 얘 절반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안 되지. 그건 선생님 예시를 쉬운 거 줬으니까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x 더하기 y가 7일 때 xy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선생님 그럼 저는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양수란 전제 조건도 있었나요? 있다고 칠게. 그럼 둘이 더해서 7이고 곱,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 구하라고. x 더하기 y는 2 루트 xy. 얘 7이고 2로 나누고 제곱하면 되겠다. 4분의 49는 xy가 이렇게 된다. 그럼 제일 큰 게 뭐다? 4분의 49. 답이 4분의 49. 그러면 선생님 언제 4분의 49가 최대값이 돼요? x랑 y랑 같을 때. 2x는 7 안 돼. 나누면 안 돼. 자, 문제 꼬아볼게.
이렇게 나와. 선생님, 어쨌든 합 줬어. 곱의 최대 최소, 최대가 구하래. 산수의 합평균 쓴다. 시작. 2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니까 2xy.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거 오해하세요. 여기가 무조건 x 더하기 y고 무조건 a 더하기 b고 무조건 a, b인 줄 알아요. 아니야. 얘가 a야. 얘가 b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b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시작할게. 얘 7이야. 2로 나눴어. 2분의 7이야. 제곱했어. 4분의 49. 근데 여기 2xy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xy는 뭐가 돼? 8분의 49.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8분의 49야. 그럼 물어볼게. 언제 8분의 49가 최대가 되지? 언제? 2x랑 y랑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이 y 대신에 2x를 쓰면 4x가 8분의 49. 따라서 x는 뭐다? 32분의 49가 정답이 되는 거. 좀 더럽지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 헷갈리면 내가 이거 네모 세모로 바꿔줘. 그럼 네모 세모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2x가 들어가든 2y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5y, 마이너스는 안 되지. 5y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 가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언제 산술기 합평균 쓴다? 합 주고 곱의 최대 최소, 곱의 최대값 구하라고 할 때.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 앞에 뭘 썼지? 1번 썼거든. 그 말은 하나 더 있나 봐. 그렇지. 하나 더 있어. 잘 봐.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바로 뭐냐? 두 번째. 곱 주고 거꾸로야.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거꾸로야. 합 줄 테니까 곱 줘. 곱 줄 테니까 합 구해. 이렇게 말하면 돼. 우리 그 두꺼봐 있잖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런 것처럼. 합 줄게 곱의 최대. 곱 줄게 합의 최소. 그럼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합 주고요. 곱의 최소값은 못 구해요? 곱 주고요. 합의 최대값은 못 구해요? 네,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문제 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xy가 16일 때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고르시오. 끝. 곱을 줬네? 근데 합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산술기 합평균. 두 개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xy가 16이래. 루트 16은 4네. 4 곱하기 2는 8이네. x 더하기 y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뭐야? 8. 정답. 또 그러면 언제가 8 돼? 그럼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한다고. 둘이 곱해서 16 대 8, 2. 둘이 더해서 10이네? 안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언제가 최대냐? 또 xy가 같을 때. x제곱은 16. 우리 제곱해서 16 되는 거 두 개인데 산술기 합평균의 전제 조건이 뭐야? 그렇지. 요럴 때가 정답이다. 자, 그럼 이제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볼게. 얘들아, 어차피 밑에 코시-슈바르츠 있잖아. 이거 교육과정 외고요. 이대부고가 지금까지 안 냈어요. 단 한 번도 5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교육과정 외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2학기 기말고사 범위야, 여기. 우린 산기평만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 한번 가볼게. 그냥 너넨 칠판 봐. 내가 오늘 하고 그냥 끝낼 거야, 남은 시간. 자, 간다. 너네들은 저 공식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언제 쓰는지만 알면 돼. 합 주고 곱의 최대, 곱 주고 합의 최소. 합 주고 곱의 최대, 곱 주고 합의 최소. 자, 간다. 자, 내가 그냥 학교 시험처럼 문제 낼게. 자, A랑 B랑 둘 다 양수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3A 더하기 2B가 12야. 2B가 12. 그래놓고 갑자기 AP 최대값 구해줘. 양수다. 합 줬네. 곱의 최대값 구하래. 이거 산기평인가 보다. 산기평 바로 써볼까?
오케이. 3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6ab. AB만 곱하면 안 돼. 여기서만 또 AB만 쏙 하고 곱하는 애도 많고요. 여기 AB 구하라고 했다 해서 여기 또 A 더하기 B라고 쓰는 친구 많아요.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2였어요. 자, 시작할게요. 2로 약분 6, 제곱 36. 이거는 6AB야. 약분해서 6은 AB. 아, 그럼 AB는 6보다 작거나 같겠다. 최대값 뭐? 6. 끝. 답이 최대값이 6이야. 근데 그때 그걸 만족하는 이 최대값이 나오는 A값, B값을 찾아달래. 그럼 누구랑 누가 같을 때? 3A와 2B가 같을 때. 그러면 2B 대신에 3A 고치면 6A는 6. 그럼 A는 따라서 1. B는 6. 아니, B는 6이래. 미안. 여기다 넣어서 다시 값 구해야겠지. 이해 가세요? 자,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고 있겠죠? 안 되나? 안 돼요? 잠깐만. 이거 왜 6이야? 6이 아니지. 이거 10이잖아, 12. 이거 약분한 거잖아.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헷갈리면 여기다 넣어. 그럼 6A는 10이니까 A는 2. A가 2면 얘가 6이니까 넘어가서 6, B는 3. 이렇게 찾아도 돼. 아셨죠? 자, 또 한 문제 내가 그냥 너네 칠판만 봐. 내가 하고 끝낼 거야. 어차피 뭐 인생 뭐 있어? 자, 간다. A, B가 이번엔 2래. 그래 놓고 4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찾아달래. 좀 덥지? 덥니? 안 더워? 아까? 꺾여. 쌤이 더우시니까. 나 좀 더워서 그래. 여기 좀 더워. 자, 간다. 곱줬어. 합의 최소값 구해달래. 오케이. 산수계 평균 시작. 4A 제곱 더하기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해. 이해 안 되면 멈춰. 얘는 몰라. 얘는 알아. 얘는 왜? 최소한 A, B의 전체 제곱이거든. 그럼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4. 4, 16. 루트 16, 4. 4, 2, 8. 최소값 8. 정답이. 그럼 물어볼게. 언제 8 돼? 4A제곱과 B제곱이 어떨 때? 같을 때. 근데 얘들아, 4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면 양쪽에 루트 씌우면 누구랑 누가 같을 때? 2A와 B가 같을 때. 그래서 이거 다시 넣어서 8 되는 값 찾으면 정답이.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넣겠다. B 넣으면 2A제곱은 2. A제곱은 1이니까 A는 몇? 1. A가 1이면 B는 몇? 요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201쪽 이거 201쪽, 202쪽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오늘 할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201쪽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딱 한 문제. 왜냐면 너네들 지금 이거 이해했을 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럼 끝이야 진짜. 우리 학원 책 숙제보다는 제가 계속 프린트로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2교시 하는 거 제발 부탁인데 성실하게 하세요. 2교시 거. 왜냐면 우리 앞에서부터 까면 돼. 이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걱정 안 하는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어차피 이거 2학기 기말고사범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이거 너무 너네들한테 강조하고 싶지도 않아. 스트레스 주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2학기 때 다시 하면 되니까, 기말고사 대비 때. 근데 2교시에 하는 그 개념 노트 프린트 있잖아, 교재. 그거는 진짜로 학교 당장 중간고사에 보는 거니까 그거는 최대한 숙제도 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자, 갈게. 필수예제 5번. 자, 그냥 칠판 봐. 그냥 요것만 이해하면 돼. 그냥 난 너네들한테 굳이 201쪽하고 202쪽을 유형 나누고 싶지가 않아. 왠지 알아? 201쪽 위에 개념 읽어봐. 201쪽 위에 개념 읽어봐. 201쪽 위에 개념. 뭐라고 써 있어? 산술 기압 평균의 관계.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 시계 전개. 근데 202쪽은 뭐라고 써 있어? 시계 변형이라 돼 있지. 근데 이 문제집은 너네들한테 처음 가르쳐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까 봐 두 개로 나눠 놓은 거거든. 근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1쪽이든 202쪽이든 어쨌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을 전개하든 식을 변형하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식을 똑같이 변형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문제 풀 수 있어. 자, 봐봐. 아니면 오늘 난 개념 설명하고 이거는 그냥 숙제 안 낼 수도 있어. 요거 찾아달래, 최소값. A분의 6 더하기 B분의 2. 자,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저거 곱이에요, 합이에요? 라고 처음에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합 주고 곱의 최대값, 곱 주고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여기는 합인데 이 크게는 곱이잖아요. 그치? 그건 맞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전개해. 그냥 전개해. 변형해, 이 식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하지 말고 전개. 시작! A 사라지니까 18. BB 사라지니까 2. A분의, 이거 진짜 너무 쉬워서 그래. 6B. B분의 6A. 자, 여기까지 자긴 이해 안 간다. 난 그냥 진짜 전개한 거밖에 없어. 초딩처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쁘게 바꿔볼게. 20 더하기 A분의 6B 더하기 B분의 6A라고 썼어. 그래 놓고 이 문제의 지금 무슨 값 찾아달래? 최대값 찾아달래. 물어볼게. 여기 뭐로 돼 있지? 합 주고 최대값 구하래. 산술기하 평균인 거야. 근데 누구만 산술기하 평균을 쓰냐? 얘만. 아, 이거 최대값이 아니지. 최소값. 미안. 합 주고니까. 자, 갈게. 주아야, 요거 산술기하 평균 써볼게. 요거. 요 두 개만. 시작. A분의 6B 더하기 B분의 6A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혹시 암산 가능해? 둘이 곱한 거? 그렇지. 그래서 뭐 나와? 그럼 물어볼게. 얘는 제일 작은 게 12인데 거기다 20 더하니까 전체는 제일 작은 게 몇이야? 그래서 답이 32가 되는 거야. 끝. 근데 이거는 전개만 하면 돼. 전개해서 식을 바꿔놓으면 산기평이라는 게 보이는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거 잠깐만 7분? 그래 이것만 하고 여기 숙제 안 낼게.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자기 깐에는 선생님 이거 저 할 수 있어요 하고 어떤 짓을 많이 하냐면 이 짓을 진짜 많이 해. 요거 일로 갖고 오면 선생님 절 뭘로 보시고 여기 합 줬죠? 네. 여기 합 줬죠? 네. 얘의 최소값 찾고 얘의 최소값 찾아서 곱한 게 최소겠죠? 주아 이거 말 돼? 안 돼? 안 돼? 돼요? 되지 않아? 돼요. 난 처음에 그 얘기 들으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 하율아,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 1이야?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 2야? 제일 작은 값 1과 제일 작은 값 2를 곱한 이 전체는 제일 작은 값이 2다. 이렇게만 들으면 말 돼? 안 돼? 돼.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쇼킹하게도요. 산기평을 2번 써갖고 와요. 어떻게 2번 쓰냐면 저는 선생님 여기서 얘 최소값을 찾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산기평을 써요. 갑자기. 3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 3AB요. 그래서 얘가 최소야. 너무도 당연해. 이게 지금 너네도 딱 지금 풀이 보면 이게 왜 틀리지? 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발전반 애들도 똑같은 말 했거든. 그리고 여기서 산기평 써볼게. 여기서 산기평 쓰면 잘 봐. 된다. 오케이, 됐다. 이거 발리가 통하는 문제야. 간다. A분의 6 더하기 B분의 2는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하면 AB분의 12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최소예요. 이렇게. 맞죠? 자, 이제 하율아, 너가 아까 내 얘기만 들었을 땐 말 된다며. 그래서 둘이 곱할게. 자, 곱할게. 하율이가 말해줘. 2는 4. 루트 AB 약분되지? 3 곱하기 12는 36. 그러니까 루트 36이라 6이네. 답 24네. 다르네. 이렇게 풀어갖고 와. 근데 이거 24 생각보다 진짜 많이 적어갖고 와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 지금 틀린 답이지? 밑에 해설 보면 답이 32잖아. 왜 틀렸지? 그걸 설명한 친구가 발전반에 딱 한 명밖에 없었어. 이거 틀린 이유 설명하시오. 너무 맞는 말이거든?
최소값 곱하기 최소가 가장 작지 않겠냐? 너무도 당연해. 그래서 진짜 걔 나름대로는 머리 쓴 거야. 산기평 한 번 써서 최소값 찾고 산기평 한 번 써서 최소값 찾아서 곱했다. 근데 왜 얘는 답이 다르냐? 왜일까? 여기도 있는지 볼게. 이거 왜 다를까? 답이. 왜 이 방법은 쓰면 안 될까? 왜 얘를 꼭 전개해서 써야 되냐? 라는 거야. 이유를 말하면 내가 딱 10초 안에 말하면 맛있는 거 줄게. 자기의 A랑 자기 A랑 달라요. 와, 완벽해. 지금 맞아. 맞아. 주아가 말한 게 완벽해. 근데 그걸 조금 더 선생님이 멋있게 돌려서 말하면 우리 여기 지금 뭘 썼지? 산기평 썼지. 여기도 산기평 썼지. 우리 산기평 쓰면 맨 마지막에 뭘 따져줘야 되지? 등호 성립 조건 따져줘야 돼. 근데 여기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어떨 때야? 같을 때야. 근데 여기서 산술계평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2A가 6B 나와. 그래서 A가 3B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얘가 최소값이 얘 나오려면 A, B는 요런 3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최소값이 얘가 되려면 A랑 B랑은 3배 차이 나는데 얘랑 거꾸로가 차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지금 주아가 말한 A가 1이면 B는 3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B가 1이고 A가 3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A, B와 뒤에 있는 A, B 같은 A, B인데 어떻게 각자 다른 걸 넣어갖고 최소값 찾아서 곱해서 최소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식을 전개해서 푸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20분 쉬세요.